근데 나는 그것도 있어요. 저도 지금 만화책을 모으니까 네. 가장 문제가 공간의 문제가 생겨요. 아, 심각하죠. 그러니까 왜 책이라는 것도 이런 책꽂이가 일단 필요하고, 그러니까 네. 쌓아놓을 수는 없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게 한두 권이면 뭐 상관없는데 이게 뭐 1000권 정도 되면 지금 이 책꽂이 이상 차지하니까 그렇죠. 모으면서 공간의 문제 발생 안 했어요? 그래서 좀 괜찮을 때는 그냥 집을 그 외곽에다가 두 채를 임대를 해가지고 임대를 해서 네, 집 두 채로 살았죠. 한 채는. 컬렉션. 한 채는 생활. 그러다가 두 채가 다 컬렉션. 어. 그래서 박물관 하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박물관 하게 된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책은 그래도 이렇게 되게 정리하기 쉽잖아. 딱 규격이 돼 있으니까. 근데 이 장난감이라는 건 좀 들쑥날쑥이잖아. 대부분 그래서 박스에 넣고 막 이러잖아. 장난감인데 개봉을 하면요. 저는 뽕뽕지하고 지퍼백. 아. 뽕뽕지하고 지퍼백하고 그 다음에 그 액션 피규어 같은 경우는 재질이 천이에요. 그러니까 좀 먹지 말라고 방습제. 방습제가 진짜 예. 저기 뭐야 정성을 들여야 되는구나. 그 제가 피규어 본관하는 방법도 근데 한번 그거 개봉할게요. 필요하네. 피규어 보관. 나도 지금 뭐 피규어 많지 않지만 뭐 한 20개 정도 되는데 그거 왜 이거 그냥 이렇게 쌓아놓으면 정말 먼지 뽀얗게 나고. 잔인한 얘기 이제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아까도 시체계 당했지만에서 비닐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네. 근데 이제 포장을 내잖아요. 피규어도 마찬가지로 10인치를 개봉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 지퍼백에다 딱 넣어요. 지퍼에 넣고 방습제를 딱 넣어요. 그다음에 그 스톰트루퍼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길이니까 그치.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게 늘러붙어요. 아 맞다. 여기다 한번 싹 싸줘. 염을 해요. 염을 한번 딱 싸줘요 이렇게. 해가지고 재밌지? 재밌어? 이렇게 딱 해주고 그 다음에 발 같은 것도 이렇게 늘러붙어요. 그러니까 신발을 벗겨요. 신발을 벗겨서 싹 해서 파츠별로 그쵸 나눠야 그런 경우도 있고 딱 해주고 무게끼리도 부딪히면 늘러붙으니까 따로 개별 해주고 지퍼백에 넣고 한번 접어서 스카치 테이프를 해줘요. 그리고 또 지퍼백에 닫고 공기가 들어가면 안 되게 쭉 빼고 지퍼백에 또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밖에다가 아이고. 그 에어캡으로 한번 싸주고 눌렸을 때 부서지니까. 아유 네. 대단한 정성이다 진짜. 그러면 12인치 피규어들이 핫도그처럼 딱 한 박스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제가 제일 그 애용하는 박스 사이즈에 40개가 들어가죠. 네, 그럼 박스가 엄청났겠네. 40개밖에 못 넣으면 한 박스에. 그렇죠. 박스가 야. 몇백 개 되는 거죠. 네. 와. 그렇게 해서 보관을 해요. 네. 참 옆에서 다른 다른 부모님들이 보셨으면 저놈 새끼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근데 그래서 엄마도 저쪽에서 그런 걸 하고 있으니까 없는 거지. 부자식간에 내부라 하고. 어떻게 보면 배운 거다. 보관하는 방법을. 아니 엄마한테 알려준 거예요. 아 이렇게 하는 이것만 거. 막 했는데 예. 서로 보고 경비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퍼백과 그 랩을 그쵸, 사용하기 그쵸. 시작한 거구나. 그렇죠. 어. 아, 저 새끼를 저렇게 하네 그러면서 경쟁을 하는 거죠. 네. 자, 공간이라는 게 정말 제 생각에 그러니까 돈과 공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컬렉션이라는 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주택의 사유화를 포기하고 물건을 택한 거고요. 물건을 택한 거고. 이거 이제 저도 만약에 제가 이런 방송을 미리 시작했으면 제 집을 안 정리했을 거예요. 안 팔고 어떻게든 그 안에서 차라리 컬렉션은 중이고 방송을 했을 텐데. 그 집에서 아예 스튜디오처럼. 네, 원래는 그 생각이 컬렉터를 있었어요. 살려서. 그래서 제가 컬렉션을 살려서. 이사를 가서 복층집으로 해서 세트도 꾸미고 뭐하고 했는데 야 이놈의 이렇게 플랫폼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형 와봤으니까 알잖아. 집에다 다 세트를 꾸며놨어요. 아 그래서. 네, 꾸며놓고 멋있었겠다. 그 아예 저하고 투자자들을 집으로 초대를 해서 계속 미팅을 했죠.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99%가 사기꾼이잖아요. 쉽지도 않고 주자라는 게 방송 생각했는데 이제는 방송할 기회가 났는데 그런 좋은 환경이 나쁘지 않았어요. 좋았어요. 그게 안 되니까 이제는 역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그 헤게모니는 박물관이 지어서 건물을 갖겠다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욕망의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누구 이제 컬렉터들 보면 자기 건물도 갖고 있으면 증축을 계속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물건은 계속 나오는데 그건 한계가 있는데 제 온전한 서재하고 그 계속해서 방송이나 집필할 수 있는 공간은 작게라도 갖고 싶은 게 생기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계라는 현실적인 한계라는 게 이제 콜렉터들한테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기증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가 지금 잘 기억을 못 하는데 미국에서 사탕수수로 돈 번 그 재벌가 가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분이 죽고 그분의 부인이 헤브마이어인가 그랬는데 그분이 모든 수집품을 메트로폴리스 미술관에다 기증했거든요. 만약에 틀리면 자막으로 나중에 그거 할게요. 자막으로 틀린 거 정정할게요. 그런 것처럼 저도 결국은 기증일까요? 그러니까 나한테 줘. 사회에 네, 사회 아니 가까운 드릴 사회에 수 줘. 있어요. 드릴 가까운 수 있어요. 사회. 예, 드릴 수 있다는 게 우리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게 지금 쫓겨나게 생겼지만 박물관이 쫓겨나게 됐지만 박물관을 계속했을 때 제가 첫 번째 생각했던 건 박사님이 토이키노의 큐레이터이자 그 모든 거를 할 수 있는 그쵸 공유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지금 말한 것 중에서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컬렉션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대부분 개인 컬렉션을 생각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개인이 소유하고 개인이 갖고 있는 자산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세계가 공유 경제 시대가 됐으니 사실 근데 그 그렇군요. 컬렉션을 공유하자는 의미가 저는 박물관이라고 보는 그쵸, 거야. 그쵸. 근데 이제 그 박물관을 해도 박물관 하더라도 계속 컬렉터는 컬렉션을 하니까 늘어나잖아. 네. 그럼 박물관은 공간을 가져야 되는 건데 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쉐어할까라고 하는 나라가 사실은 도와줘야죠. 나라가 도와줘야 돼. 나라가 아니 그렇게 해서 나라한테 짐을 지우는 거야. 나라가 도와줘야죠. 응. 네. 그러니까 나라가 도와줘야 그게 가능하고 또 하나는 지금 어쨌든 제가 임대 관계이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잖아요. 근데 만약에 방송이 정말 우리가 잘 된다. 그래서 막 세상팔방에서 막 박규상하고 손흥민이 나오면 이거는 막 광고 엄청 붙어. 그래서 돈을 번다. 그러면 그때는 박물관 무료. 무료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박물관 하는 사람 저도 이제 나중에 사실 저도 그 서점을 어렸을 때부터 난 되게 좋아했어. 아우, 서점 가서 이제 책 읽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는 저는 이제 책 살 돈이 없으니까 옛날에 그 교보의 맞은편 자리에 광화문 서점 유통센터라는 게 있어요. 큰 서점이 알고 있었어요. 있었어요. 예. 그게 종로 서적하고 그러니까 두 개가 있었어. 그 국제극장 건너편. 응. 네. 그래서 거기 가서 저는 3시간 매일 갔었어요. 우리 집이 가까우니까. 그래서 3시간 동안 서서 책을 읽는 거야. 근데 제가 속독을 되게 잘하기 때문에 3시간을 서서 읽으면 2번 읽었어. 그래서 어느 정도 친해졌냐면 그 점원 언니들이지 누나들이 네. 다 내 얼굴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로운 책 나왔어 라고 말해줘요. 그때는 뭐 책 종류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꿈꿨던 게 그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서점을 하고 싶다였어. 그래서 이제 사실은 나중에 생각이 든 거지. 내가 왜 만화책을 이렇게 모으지? 아 서점을 내가 하고 싶어. 그래갖고 사실은 나중에 이제 내 방 같은 이런 공간이 있으면 전부 책으로만 이렇게 만화책하고 내가 본 책으로만 해서 그런 공간을 꾸미고 싶다라는 생각을 들었었죠.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자 그래 좋아. 근데 나중에 내가 좀 관심이 없어진 책이나 공간이 협소해지면 그게 사실 사이클을 갖자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버리기도 하고 새 거 사기도 하고. 그게 사실은 컬렉터들한테는 좀 약간의 결정해야 될 상황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사업 지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도 똑같은 제가 생각하지 않았어? 책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저도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책을 좋아하는데 그림책.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소설은 많이 안 보고요. 에세이를 좋아했고 그림이 많이 들어간 책을 좋아했어요. 근데 요즘 출판계의 추세가 그림이나 일러스트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런 책을 즐겨보고 했는데 제 책에서 사실 지난 한 90년대 말부터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수집 책에 모으는 성향은 사진 자료집이나 사진 작품집이나 디자인 자료집, 영화 애니메이션 관련된 설정 자료집이 위주였어요. 그랬다가 사진에 관련된 건 제가 사진 일을 좀 안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좀 안 사게 됐고요. 디자인 쪽이 어떻게 보면 디자인에 관련된 책이 영화 설정 자료집을 좀 추월하는 시기에 제가 동화책에 빠지게 된 거예요. 2000년대 한 2004년쯤에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계속 동화책을 모으고 있거든요. 동화가 재밌어요. 읽기도 재밌고 그치? 그림도 재밌고 해서 자연스럽게 영화나 애니메이션 설정 자료집은 이제 전시품으로 빠질 예정이에요. 예, 전시품으로. 팝업도 있잖아. 팝업도 전시로. 거 많던데. 네. 여기 어디 있었는데? 많이 있어요. 요것도 팝업이에요. 요거 재밌었는데. 한번 보여드릴까? 팝업책. 와. 이런 것도 이제 전시로 다 빠질 예정이에요. 쫙 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오. 슈퍼맨 마크만 나와도 책을 다 샀어요. 멋있어. 근데 요즘은 동화에 꽂혀 있기 때문에 이거 피니까 예. 배트맨 이 뭐죠? 이 조명이 밝혀진다? 불이 들어와요. 불 들어오는 안 들어와요. 아까 들어왔는데. 꺼졌다. 아까 들어왔는데. 오 진짜 멋있네. 그
스타워즈 팝업북은 라이트세이버에 불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어. 스타워즈 팝업북이거든요. 팝업법이 이게 비싸고 모으기 힘들고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에 수입될 땐 다 가격이 이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전시할 때는 참 힘든 게 한 페이지밖에 못 열어주잖아요. 그치. 네. 이런 그리고 것도 이게 있다. 애들이 한번 만지면 이거는 뭐 이제 막 그냥 찢어지고 그냥 고장 나고 찢어지는 거죠. 고장 난다고 표현해야지 이건 진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유리장에 넣어야죠 뭐. 그러니까 이 책이라는 거 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이거 속을 까버리는 순간 이게 왠지 달아버린다 그럴까? 그런 게 있어서. 그러면 그 많이 갖고 있던 책들 그 나중에 뭐 책이든 콜렉터 선시는 상관없어. 버리기도 하고 뭐 이랬어? 아니 버리진 않죠. 음. 버리진 않고 팔거? 팔지도 않고 일단은 다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이제 영화나 애니메이션 설정 자료집은 전시의 일부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좋지. 네. 활용을 해야 네,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또 물품이 아니라 그냥 사업화로 되는 거죠. 음. 제 개인적인 물품은 이게 동화책, 그다음에 음. 계속 모아왔던 에세이들. 그게 그런 것 같아. 그게 만약에 중고 시장이 형성돼 있으면, 아우, 그러니까 계속 만화책은 들어야지. 일본에서 제가 그걸 싸게 100엔 주고 막 사서 모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일본은 만화책의 중고 시장이 너무 잘 형성돼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왔다가 철수했던 그 뭐죠? 만다라케. 우리나라 이제 까먹었다 갑자기. 하여튼 그 만다라케는 일본에서 우리나라까지 진출을 못했던 거고. 네네네. 그런데 보면은 사람들이 읽고서 그만 팔면 엄청나게 많은 그 권수가 지금 중고 시장에 돌아다니니까 내가 언제든 사실은 이거 흥미가 없어지면 팔으면 돼. 나중에 또 한 시간이 지나 또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바꾸는데 맞아요. 뭐 크게 막 이렇게 뭐 엄청난 결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실 이런 거는 한번 버리면 가격이 확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고민스러울 것 같아. 장난감이나 피규어나 이런 것들은. 또 이거는 조금만 오래되면 이 가치가 상승하는 측면이 없잖아 있으니까. 그게 함정이 좀 있어요. 음. 이따 개봉하면 가치가 확 떨어지고요. 가치가 상승하는 것도 예를 들면 후속편이 어떻게 나올 거면 제조사에서 이 언제 물건을 끊는지 제조사에서 안 만약에 하게 예를 되는지. 들면 뭐 누가 있죠? 그 저기 어벤져스에서 여자 그 블랙 위도가 블랙 위도우, 은근히 인기예요. 피규어가.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영화상에서는 그렇게까지 메인 캐릭터가 아닌데. 홍일점이다 보니까. 그리고 스칼렛 요한슨이 좀 매력이 있죠. 그놈의 남자 캐릭터들이 원하는 그렇죠, 거구나.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인기가 있는데 어느 순간 스칼렛 요한슨이 어벤져스에 안 나온다. 그리고 피규어 출시도 좀 안 된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스칼렛 요한슨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벤져스 아이언맨 2에서 나왔던 스칼렛 요한슨, 어벤져스 1에서 나왔던 거, 2에서 나왔던 게 스칼렛 요한슨이잖아요, 나요. 헤어스타일만 바꿔서 출시를 계속해요. 그런 경우는 안 오르겠죠. 많이 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쌓아두다 보면 뭐 바꿔야 되는 뭐 기부를 하든 팔아야 되는 경우도 우리나라 생기고. 중고장터가 어느 정도 좀 형성이 돌아가고요. 됐어요? 예, 많이들 돌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근데 그 시장에 내놓을 때 네. 가치가 있는 기준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내놓으면 사람들이 좀 다른 거보다 비싸게 사주는 거, 뭐 기준, 뭐 예를 들면 그거잖아, 뭐 포장 안 뜯고 뭐. 한때 되게 인기였던 게 배트맨 텀블러 12인치 사이즈 큰 거요. 자동차 그거. 네, 그게 인기였는데 어느 순간 그게 재판이 돼가지고 가격이 다시 또 떨어졌어요. 근데 그것도 안 뜯고 박스에 넣어서 그냥 파는 사람들도 있는 건가? 박스채 아예 그냥 민트 박스로 안 개봉한 박스로 파는 게 가장 비싸죠.